자, 이번 시간에는 5장 1절 넓이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분에 대한 얘기를 모두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적분에 관한 얘기를 공부합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우선 우리가 적분 얘기를 정적분 얘기부터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부정적분 이렇게 갈 텐데, 예,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 건지 5장 1절에서 볼 거예요. 자, 5장 1절에서는 어떤 한 예제를 풀면서 그 푸는 방법이 뒤에 가서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그게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을 보세요. x의 값이 0부터 1까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포물선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 2차 함수죠. fx는 x제곱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영역,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압니다. y는 x제곱 하는 포물선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x가 1일 때 y 값은 1의 제곱 1이죠. 해서 그 곡선 위의 점은 x가 1일 때 y도 1이니까 1,1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보듯이 그림처럼 이렇게 s라고 표현한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쉐이디 된 이 영역,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해놓은, 색칠해놓은 이 영역을 S라고 하면 S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텐데 정적분이라는 것의 정의를 지금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보시고 정적분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였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다라고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우선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이 영역 전체 영역 S가 있었죠. 이 그림에 보이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이 색칠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텐데 여기 그림처럼 나눌 거예요. X가 0부터 1까지 여기 그림상에 보세요. 0부터 1까지 움직입니다. 그것을 몇 개로 나눠도 돼요. 지금 4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2개로 나눠서 시작해도 되고 3개로 나눠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로 나눴다가 그 다음 3개로 그 다음 4개로 5개, 6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구간수를 늘려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속되면 구간의 수가 무한히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다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4개 정도 보기 좋게 4개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개로 시작해도 되고 3개로 시작해도 되고 여러분 좋을 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4개 영역으로 나눠 볼까요?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 영역이 여기 표시한 것처럼 S1, S2, S3, S4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4개를 각각
넓이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그렇다면 전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아까 S라고 표현했던 전체 영역, 그것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S1, S2, S3, S4 이걸 다 더하면 S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S 전체를 계산하는 거나 S1, S2, S3, S4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나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직접 계산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예, 여기 S1, S2, S3, S4가 있는데 S1, S2, S3, S4 이 값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근사값으로 계산할 거예요. S1 여기 보이죠? 예, 이 부분은 여기 아래쪽 그림의 왼쪽, 가장 왼쪽 여기 직사각형이 보이죠? 예,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할 겁니다. 예, S2도 여기 아래쪽에 직사각형 보이죠? 이렇게 두 번째 거, 예,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할 거예요. S3도 아래쪽 그림의 왼쪽에서 세 번째 직사각형, 이것의 넓이로 대신할 거고, 예, S4도 예, 이렇게 아래쪽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예,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할 거예요. 자, 그럼 그림상에서 비교해 보세요. 실제 넓이를 예, 근사값을 구한 건데 여기 곡선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이렇게 곡선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부분만큼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구하려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구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걸 줄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할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용어 설명을 위해서 예,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과 무엇을 곱한 건지 살펴봅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방법은 S1, S2, S3, S4 예, 실제 그 각각의 넓이를 4개로 나눈 것 예, 그것을 더해주면 되는데 그걸 직접 안 구하고 여기 그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근사값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구해진 건가 봅니다. 0부터 1까지 구간을 4개로 나눈 거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0부터 1까지는 전체 길이가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수로 나눴으니까 예, 하나의 길이가 4분의 1씩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각각 4분의 1씩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4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것도 가로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것도 가로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직사각형의 각각의 높이는 첫 번째 직사각형은 예, 그 구간 0부터 4분의 1까지 구간이죠. 그 구간의 오른쪽 끝점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높이죠. 그렇죠. 근데 주어진 함수는 y는 x제곱이니까 함수값은 4분의 1의 제곱이죠. 예, 그래서 4분의 1에서의 제곱, 즉 오른쪽 끝점에서 작은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값, 그렇죠? 두 번째 직사각형도 예, 두 번째 구간은 4분의 1부터 4분의 2, 즉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른쪽 끝점은 4분의 2, 그렇죠? 거기서 함수값, 예, 해서 4분의 2의 제곱. 이게 바로 높이예요. 그렇죠? 예, 세 번째도 똑같이 하고 네 번째도
네 번째 구간은 4분의 3부터 1까지, 즉 4분의 4, 그렇죠? 해서 4분의 4,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4분의 4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4분의 1은 구간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묶어내고, 예, 뒤에 높이는 분모는 4의 제곱이고, 그렇죠? 예. 분자는 첫 번째 것은 1의 제곱, 두 번째 것은 2의 제곱, 세 번째는 3의 제곱, 네 번째는 4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네요. 그걸 계산하면 예, 64분의 30, 약분해서 32분의 15 이렇게 근사값을 구했어요. 됐죠? 자, 그럼 이 근사값 구하는 방식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건 각 구간의 길이였어요. 그렇죠? 4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4분의 2의 제곱,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건데, 이건 각각 작은 구간에서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함수값을 계산한 거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작은 구간에서 선택한 어떤 점, 우리는 지금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는데, 그런 점을 표본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표본점을 여러분들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왼쪽 끝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계산하기 편한 점을 선택한다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점을 예,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를 도입을 할 텐데 구간을 나눴죠. 0부터 1까지의 구간인데 그걸 4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해서 번호를 붙일 거예요. 0은 x, 0 이렇게 그리고 작은 구간 첫 번째 오른쪽 끝점이 되는 4분의 1은 x1 4분의 1씩 끊습니다. 그 다음 4분의 2가 x2 그 다음 4분의 3이 x3 4분의 1씩 점점 증가하고 있죠. 마지막에 1, 4분의 4 그게 x4 예,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번호를 붙였는데 x0부터 x0, x1, x2 해서 x4까지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x1, x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점이 x2 이제 오른쪽 끝점만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 구간은 x3, 네 번째 구간은 x4.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x1, 두 번째는 x2, 세 번째는 x3, 네 번째는 x4. 예,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눈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면 x4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개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10개로 나눴다면 x10, 100개로 나눴다면 x100.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예, n개로 나누면 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n 하는 번호가 결국은 구간을 n개로 나눴다. 그런 뜻이 됩니다. 4개로 나누면 x4, 우리말로 x4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번호 붙이는 방식은 이해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간마다 구간의 길이는 자, 그럼 번호를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이니까 그렇게 줬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오른쪽 끝점은 x1, 왼쪽 끝점은 x0. 그렇다면 x1에서 x0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니까 x2에서 x1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예,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주면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은 x1까지, 두 번째 구간은 x2까지, 세 번째 구간은 x3까지, 네 번째 구간은 x4까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i번째라고 지칭을 한다면 i번째는 xi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i번째 구간은 xi까지 해서 끝나야 되니까 그 전에 거는 하나 빼서 xi-1부터 xi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의 길이는 xi-xi-1. 그렇죠. 예, 이것을 i번째 구간의 길이 이것을
del xi라고 쓸 거예요. 우리 del 하는 기호는 봤죠? 무엇인가의 증분을 얘기할 텐데. 그렇죠? 여기서도 i번째 구간이 xi-1부터 xi까지 증가한 값을 계산하면 그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del xi라고 쓰겠습니다. 구간의 길이입니다. 작은 구간의 길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한 근사값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으니까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xi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함수값이니까 fxi지요. 그렇죠? x제곱을 fx라고 두면 그렇죠? 그러면 함수값하고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 여기서는 4분의 1이었어요. del xi하고 곱하고 그걸 i를 1부터 4까지 바꾸면 첫 번째 구간부터 네 번째 구간까지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걸 다 더한 거네요. 시그마 기호로 쓰겠습니다. i가 1부터 4까지 움직일 때 오른쪽에 있는 fxi 곱하기 del xi를 다 더해줘라.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기호를 잠깐 기억하고 갑니다. 예, 이것의 이름이 리만 합이에요. 리만 합. 예, 그것은 뒤쪽에 또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4개로 나누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곡선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를 줄이고 싶어요. 예, 근사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구간의 수를 늘리면 차이가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4개로 나눴다가 100개로, 1000개로, 1억 개로 이렇게 가면 점점 가까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차가 점점 작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처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4개였는데 30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개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한 그림인데 아까보다 어때요? 곡선 위쪽으로 직사각형이 올라간 부분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다면 30개에서 이 정도면 한 1억 개 정도 했을 때는 어떨까요? 거의 점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한개로 나누면 이제 거의 참값이겠구나. 그럼 무한개로 나눠버리면 참값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그 뒷얘기를 하기 전에 30개로 나눠서 근사값을 계산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직사각형들의 넓이로 대신한 건데 30개로 나누면 실제 그 값, 곡선 아래쪽에 있는 실제 영역의 값, 그게 S1부터 해서 S2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S30까지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S1부터 S30까지 이것을 다 더한 것의 근사값을 역시 직사각형 넓이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곱하면 되죠. 그런데 가로는 구간의 길이니까 30개로 나눴으니까 30분의 1이고 그렇죠? 세로는 높이인데 그 높이는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첫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30분의 1, 두 번째 구간은 오른쪽 끝점이 30분의 2, 그럼 마지막 구간은 1인데 그건 30분의 30. 그렇죠? 그러면 함수는 x제곱이니까 그것들을 제곱하고 30분의 1하고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그렇게 30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실제로 계산하면 30분의 1은 묶어내고 곱해진 값은 30의 제곱 분모엔 공통적으로 있고 그렇죠? 분자는 첫 번째 것은 1의 제곱, 두 번째는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30의 제곱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대충 0.3502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점점 참값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걸 알 거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리만 합 기호 설명을 해볼게요.
예, 30개로 나눴으니까 구간 번호를 x0 0부터 예, x30 하는 것은 1까지 예,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고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 구간은 x29부터 x30까지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구간의 길이는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 해서 그것을 예, 델 xi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른쪽 끝점 xi에서 왼쪽 끝점 xi-1을 빼준 거 됐죠? 구간의 길이. 그렇다면 역시 근사값은 예, 오른쪽 끝점 xi에서의 함수값 fxi 곱하기 예, 구간의 길이 델 xi 이렇게 되죠. 그걸 i를 1부터 30까지 바꾸면서 예,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리만합이라고 부를 텐데 예, 이것은 30개로 나눴을 때 리만합이고 앞에서 4개로 나눌 때는 4개로 나눴을 때 리만합이에요. 이 시그마 기호가 예, 그래서 그 구간의 숫자를 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이것은 n이 30일 때의 리만합, 앞에 있는 것은 n이 4일 때의 리만합 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역시 30개만 해도 예, 이게 오차가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림을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구간을 50개로 나누면 역시 차이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곡선 위로 예, 직사각형이 튀어나간 부분들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 넓이는 S1부터 S50까지 나눠 놓은 거고 근사값은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한 건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간의 길이 이제 50분의 1씩이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높이 곱할 텐데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서 표본점으로 그것의 함수값을 계산한 거니까 첫 번째는 50분의 1이 오른쪽 끝점 그래서 그것 제곱 두 번째는 50분의 2가 오른쪽 끝점 해서 제곱 마지막은 50분의 50이 오른쪽 끝점 해서 제곱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50분의 1 묶어내고 분모는 공통으로 50제곱 그렇죠? 분자는 첫 번째 건 1의 제곱 두 번째 건 2의 제곱 마지막은 50의 제곱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대충 0.343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리만합 기호를 살펴보면 번호를 x0부터 0부터 1까지를 이제 나눈 거죠. x1 50분의 1씩 늘어나요. x2 50분의 2 해서 x49는 50분의 49 x50은 50분의 50 이렇게 구간의 길이는 i번째 구간 xi 오른쪽 끝점에서 xi-1 왼쪽 끝점을 빼주면 되고 그렇죠? 예, 그것을 델 xi라고 쓸 거고 예, 이제 익숙해졌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한 근사값은 시그마 i는 1부터 50까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곱하기 구간의 길이 델 xi 이렇게 계산한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참값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 이 정도 하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개로 나눠 놓고 그렇죠? n을 점점 무한대로 가도록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n개로 나눴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4개, 30개, 50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어요. n개로 나눠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 자, 그렇다면 n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예, 실제 영역은 S1부터 SN까지고 근사값은 역시 오른쪽 끝점을 선택을 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합니다. 예,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간의 길이가 1인 것을 n개로 나누면 작은 구간의 길이는 각각 n분의 1씩
해서 가로 전부 n분의 1. 그렇죠? 세로는 오른쪽 끝점에서의 함수 값인데 n개로 나눴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씩이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n분의 1씩 더해주면 첫 번째는 n분의 1, 두 번째는 n분의 2 이렇게 가겠지요. 오른쪽 끝점이. 그렇죠? 이제 규칙을 발견해야 돼요. 예, 어디부터 시작했냐라는 것도 이 규칙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왼쪽 끝점에다가 구간의 길이를 계속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해서 구간이 A부터 B까지였다면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 n개로 나누면 작은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 그럼 A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은 A에다가 더하기 n분의 B-A. 그렇죠? 두 번째 구간은 A 플러스 n분의 B-A의 2배. 세 번째 구간은 3배를 더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연습하세요, 요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쉬워요. 예, 구간이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해서 첫 번째는 오른쪽 끝점이 n분의 1,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2, 그렇다면 세 번째 구간은 n분의 3, 일반적인 걸 계산해야 되니까 i번째 구간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i번째 구간은 당연히 n분의 i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가 n분의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럼 i번째는 i, 전부 n분의 하는 건 똑같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i번째가 뭔지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마지막은 n분의 n의 제곱. 그렇죠? 해서 그걸 계산하면 돼요. 예. n분의 1 곱하기 분모는 모두 n의 제곱. 예. 분자는 1의 제곱, 그 다음 2의 제곱, 마지막은 n의 제곱.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이제 여기 n분의 1이 있었고 여기는 n제곱분의 1이 있었어요. 묶어내면 n 3승분의 1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 분자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가 1이면 1의 제곱, 2면 2의 제곱, n이면 n의 제곱. 그렇죠? 예,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제곱. 됐죠? 자, 근데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요건 기억해 두세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전부 더해서 n의 제곱까지 다 더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잊어버렸으면 요거 기억하세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기억할 수 있죠? 이건 기억하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기호로 줬던 리만합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대 xi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 모양을 보세요. 예, 요거 이렇게 n 3승분의 1까지 1 곱한 값이 이렇게 있다.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쓸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하려고 하는 넓이, 그 넓이의 근사값, 그걸 구했는데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사값이 n개로 나눴을 때 그 근사값은 어떻게 됐어요? n 3승분의 1 곱하기 뒤에는 i제곱을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다 더한 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렇죠? 그걸 곱한 값이었죠? 예. 이것의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참값은 우리가 구했던 리만합,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대 xi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지요? 거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리만합은 n 3승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분모는 최고차항이 n 3승, 분자도 여기 n 하는 것이 n에서 n 플러스 1에서 2n 플러스 1에서 3번 곱해졌어요. 그럼 최고차항은 n 3승이죠. 그렇죠? 둘 다 최고차항이 n 3승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n 3승에 곱해진 그 상수가 결정하죠. 그렇죠? 그 개수를 보니까 분모는 6이 곱해져 있고 분자는 앞에 건 1, 이것도 1, 그런데 이게 2지요. 그렇다면 n 3승의 개수는 2지요. 그러면 6분의 2가 되지요. 약분하면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넓이, y는 x제곱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쪽에 있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던 그 영역, 예, s라고 썼던 그 넓이는 3분의 1이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해냈는데 이 계산하는 이 과정, n개로 나누고 각각마다 근사값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근사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참값을 구한 거. 예,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방법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구적법이에요. 예, 해서 이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예, 이 값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다라는 걸 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적분을 정의하고 예,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적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조금 전에는 y는 x제곱 하는 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지만 어떤 함수가 오던 예, 이런 값을 계산해 보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 값이 있으면 적분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적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장은 안 되는데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던가요?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라고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간을 n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번호를 붙입니다. n개로 나눴으니까 x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xn에서 끝난다. 첫 번째 구간은 x1에서, 두 번째 구간은 x2에서. 그렇죠? 예, 해서 n번째는 xn에서 끝난다. 자, 그러면 x0가 a가 되고 마지막에 xn은 b가 되고 해야 a부터 b까지. 그렇죠?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니까 n개로 나누면 작은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 그럼 a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 하는 것은 a에다가, 즉 a는 x0라고 줬죠. 작은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역시 첫 번째 구간 연결되는 x1에다가 그 구간의 길이 n분의 b-a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x0부터 시작했다면 n분의 b-a를 두 번 더해주면 돼요. 세 번째 구간은 x0부터 시작했다면 세 번 더해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구간의 길이를 i번째 구간 xi부터 xi에서 xi-1을 빼주면 되죠. xi-1부터 xi까지 가는 구간이니까 왼쪽 끝점은 xi-1, 오른쪽 끝점은 xi.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주면 예, xi-xi-1 그걸 기호로 항상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del xi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근사값은 리만합, 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del xi 근사값 구해놓고 예,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참값이 됐어요. 그렇죠? 해서 우리가 시도했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del xi 그렇죠? 구간의 길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길이를 곱하고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한 거 됐죠? 자, 그럼 이건 극한이니까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이제 이름을 줍니다. 주어진 함수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존재했죠? 예, 그것처럼 존재하면 예, fx가 주어진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예,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미분 배울 때 미분할 수 있다, 미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극한을 가지고 그 극한이 존재할 때, 그렇지 않을 때라고 구분했죠. 똑같이 적분도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예, 이 극한이 존재하면 적분할 수 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예,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del xi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 극한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런 기호로 쓰고 이렇게 읽어요. 예, 여기 영문자 S자 길게 늘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인티그럴 하고 읽으면 되고 구간의 왼쪽 끝점을 아래에다가 쓰고 A,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위에다가 B라고 쓰고 예, 그리고 fx 함수 쓰고 거기다가 dx, x의 미분 이렇게 쓰고 예, 읽을 때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어요. 예, 이 극한을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이렇게 쓰고 이것을 fx의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정적분, definite integral, 정적분.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적분을 계산한 거였죠. 구간이 0부터 1까지였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그렇죠? 함수 fx는 x제곱이었죠? x제곱 dx. 그렇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를 계산해 본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더니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값을 어떻게, 이렇게 극한 없이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 여기 이 극한을 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예, 이렇게 기호로 썼는데 여기 인티그럴 하는 거 영문자 s자 늘어뜨린 것처럼 쓴 거 이것은 적분 기호라고 불러요. a부터 b까지 하는 것은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fx라는 함수는 이제 이걸 구하는 작업을 fx를 적분한다라고 할 텐데 적분하는 함수다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인티그런드라고 합니다. 인티그런드. 예, 피적분 함수. dx라고 하는 것은 x의 미분이었죠. 여기 적분기호 안에 있는 것은 x를 변수로 적분한다라는 뜻이고 예, 이것을 예, 우리는 미분 형식 differential form이라고 불러요. 미분 형식. 어렵지 않죠? 예, 적분기호, 적분구간, 피적분 함수, 예, 그리고 미분 형식.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계산하다가 여기처럼 리미트 시그마 fxi 델 xi 이런 값이 나왔어요. 뭔가를 구해봤는데 극한으로 표시됐어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럼 무조건 거기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그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내가 생각을 했는가라는 걸 가지고 생각해서 인티그럴 그 구간 a부터 b까지였다면 a부터 b까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라고 그냥 바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리미트 안에 이제 그 리미트 시그마 델 빼고 남는 게 있죠. 이게 함수예요. 이 함수를 여기 피적분 함수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적분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정적분을 어떻게 구할 건가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볼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